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병철입니다. 올해 72살이 되었습니다. 제 인생의 마지막 장을 여러분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40년간 운영해온 구멍가게가 재개발로 철거되는 날이었습니다. 좁지만 정든 문방구 안 딸린 방에서 마지막 밤을 보냈습니다. 평생을 이 작은 방에서 살았던 저에게 이곳을 떠난다는 건 곧 인생의 종착역과도 같았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벽지의 얼룩 하나하나가 제 인생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첫날 가게 문을 열었을 때의 설렘, 아들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의 기쁨, 아내와 사별했을 때의 슬픔. 모든 것이 이 작은 방에 깃들어 있었습니다. 여보, 나 이제 어떡하지? 마치 옆에 아내가 있는 것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똑똑한 당신이 있었다면 얘가 이렇게 내쫓기지는 않았을 텐데. 밤새 뒤척이다 겨우 눈을 감았는데 어느새 아침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아침을 맞이하는 제 마음은 무겁기 그지없었습니다. 일찍 일어나 가게를 둘러보았습니다. 먼지 쌓인 학용품들, 색바랜 잡지들, 그리고 구석에 놓인 오래된 스케치북. 모든 것이 제 인생의 일부였습니다. 문방구 한켠에 있던 작은 거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 흰머리가 된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구나.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젊었을 적, 이 가게를 처음 열었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제가 꼭 성공해서 효도하겠습니다. 그때 제 다짐이 귓가에 울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꿈은 점점 멀어졌고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그래도 이 작은 가게에서 평생을 보내며 나름의 행복을 찾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문득 아들 생각이 났습니다. 아들아, 너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니? 마지막으로 본 지가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비쳤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을 열고 햇살을 맞이했습니다. 따스한 햇볕이 얼굴에 닿자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40년이라 참 긴 시간이었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옆집 박씨 아저씨가 지나가다 말을 걸었습니다. 병철 씨, 오늘이 마지막 날이지? 참 섭섭하네. 그러게 말입니다. 40년 세월이 꿈만 같네요. 어디로 가실 건가? 글쎄요. 아들 집에 가볼까 합니다. 그래, 아들이 있으니 다행이지. 힘내게. 박씨 아저씨의 말에 쓴웃음이 났습니다. 아들, 과연 나를 받아줄까요? 시계를 보니 철거팀이 올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게 안을 정리했습니다. 구석구석을 쓸고 닦으며 각 물건에 담긴 추억을 되새겼습니다. 문방구 계산대 앞에 섰습니다. 수없이 많은 손님들을 맞이했던 이곳. 이제는 추억 속으로 사라질 것이란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잘 있어라. 내 평생의 벗이었던 가게야. 눈물을 참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스케치북을 꺼내 펼쳤습니다. 젊은 시절 그렸던 그림들이 나왔습니다. 꿈 많던 그 시절이 그리워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런 게 있었나. 까맣게 잊고 있었던 제 옛 모습을 보며 쓴웃음이 났습니다. 그때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거 작업 시작하겠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짐을 챙겼습니다. 평생 모은 짐이라곤 작은 가방 하나뿐이었습니다. 문 앞에 서서 마지막으로 가게를 둘러보았습니다. 40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안녕. 목매인 목소리로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중장비가 도착하고 있었습니다. 멍한 눈으로 무너져 내리는 가게를 바라보았습니다. 한 벽돌 한 벽돌 무너질 때마다 제 가슴도 함께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김 씨, 이거 보상금입니다. 확인하시고 서명해 주세요. 공무원이 건넨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1,500만 원, 제 인생 전부를 평가한 금액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꼭 쥐었습니다.
이제 이것이 제 전 재산이자 미래였습니다.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습니다. 계속 고민했지만 역시 아들 집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택시에 올라타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제 인생의 전부였던 가게가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택시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새로운 인생을 향해 떠나고 있었습니다. 과연 아들은 저를 받아줄까요? 불안한 마음을 안고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택시에서 내려 아들의 아파트 앞에 서니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오랜만일까요? 마지막으로 이곳에 온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들이 태어났을 때의 기쁨, 첫 걸음마를 떼던 날의 감격, 학창시절 받아온 상장들. 그리고 성인이 되어 집을 나가던 날. 그 후로 우리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아들의 집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려는 제 손이 떨렸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 겨우 눌렀습니다. 초인종 소리가 울리자 심장이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처음엔 누군지 몰라 어리둥절한 표정이더니 곧 저를 알아보고는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버님, 며느리의 목소리에 당혹감이 묻어났습니다. 그래, 내가 왔다. 아들 좀 볼 수 있을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잠시 망설이더니 저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니 낯선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이 집은 제게는 너무나 어색했습니다. 여보, 아버님이 오셨어요. 며느리가 안방을 향해 외쳤습니다. 잠시 후 아들이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아들의 모습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모습보다 훨씬 나이 들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아들의 얼굴에 짜증 섞인 표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버지, 왜 오셨어요? 전화라도 하고 오시지. 차가운 목소리로 아들이 말했습니다. 제 마음에 서늘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이런 반응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아, 너무 오랜만이구나.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들은 짜증 섞인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갑자기 왜 오신 거예요? 무슨 일 있어요? 아들의 차가운 말투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키운 아들이 맞나 싶었습니다. 그게 아빠가 좀 어려운 상황이 생겼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또 돈 문제예요? 제가 돈이 많은 줄 아세요? 아들이 신경질적으로 말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짜증난다는 듯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말해보세요. 뭐 때문에 오신 거예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40년의 세월, 철거된 가게, 그리고 지금의 제 처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내가 이제 갈 곳이 없구나. 겨우 입을 열어 말했습니다. 아들의 표정이 더욱 일그러졌습니다. 며느리는 불안한 듯 아들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뭐요? 무슨 소리예요, 그게? 아들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가게가 철거됐다. 재개발 때문에.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 진짜 미치겠네. 그럼 보상금은요? 아들의 목소리가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게 전부다.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아들은 봉투를 열어 금액을 확인하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게 다예요? 평생 장사해서 고작 이거밖에 안 돼요? 그 말에 제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제 인생이 한순간에 무가치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아, 그래도 내야.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말할게요. 우리도 빚내서 겨우 사는 판에 아버지까지 모실 여유 없어요. 아들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그래도 난 너의 아버지인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세상이 달라졌어요, 아버지. 이제 그런 거 안 통해요. 자식한테 의지하려 하지 마세요. 아들의 말은 칼날처럼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들리는 바람 소리만이 이 정막을 깨고 있었습니다. 그래, 그렇구나. 힘없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겨우 버텼습니다. 미안하다. 배 끼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짜증난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문 앞에 섰습니다. 뒤돌아보고 싶었지만 차마 그럴 수 없었습니다. 잘 있어야. 마지막 인사를 남기고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제 마음도 닫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동안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아파트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제 얼굴을 때렸습니다. 하지만 그 차가움보다 더 아픈 건 제 마음이었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발걸음을 옮기는 제 다리가 무거웠습니다. 평생 일구어온 모든 것을 잃고 이제는 가족마저 잃은 저는 그저 늙은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회색빛 구름이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구름처럼 제 미래도 암울해 보였습니다. 아파트를 나서는 제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평생 모은 짐이라곤 작은 가방 하나뿐이었습니다. 찜질방으로 향하는 길, 차가운 바람이 제 마음까지 얼어붙게 했습니다. 거리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모두들 바쁘게 어딘가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엔 목적지가 있다는 자신감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제게는 더 이상 갈 곳도 돌아갈 곳도 없었습니다. 횡단보도 앞에 섰습니다. 빨간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문득 제 인생이 이 빨간 불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멈춰 섰고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상황. 그래도 언젠가는 초록 불이 켜지겠죠? 옆에 서 있던 젊은이가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그제야 제 얼굴에 눈물이 흐르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황급히 손등으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초록 불로 바뀌자 사람들이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저도 그 흐름에 따라 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빨간 불에 멈춰 있는 것 같았습니다. 길을 걸으며 문득 옛 생각이 났습니다. 아들이 처음 걸음마를 뗐을 때 그 작은 발로 이렇게 걸어왔었죠. 그때 제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그 아들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길가에 있는 벤치에 잠시 앉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젊은 부부가 아이의 손을 잡고 지나갔습니다. 그들의 모습에서 행복이 묻어났습니다. 문득 제 젊은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우리도 저랬었지.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가지?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다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찜질방으로 가는 길, 작은 공원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벤치에 앉아있는 노인들이 보였습니다. 그들도 저와 같은 처지일까요? 공원에 들어가 빈 벤치에 앉았습니다. 옆 벤치에 노인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처음 뵙네요. 이 동네 사시는 분 아니죠? 네, 그냥 지나가는 길입니다.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혹시 어려운 일 있으세요? 얼굴이 어두워 보이네요. 노인의 말에 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제가 이제 갈 곳이 없어졌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노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많이 힘드시겠어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말에 제 마음이 조금 위로받는 것 같았습니다.
세상에 저 혼자만 이런 처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견디셨어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하루하루 버텼죠. 그러다 보니 어느새 이렇게 살아있네요. 노인의 말에 작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심을 담아 인사했습니다.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이제 찜질방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이 자꾸 느려졌습니다. 그곳에 가면 정말 제 인생이 끝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문득 길가의 전광판에 시간이 보였습니다. 오후 6시. 이 시간이면 예전에는 가게 문을 닫고 방에서 휴식하던 때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돌아갈 가게도 방도 없었습니다. 찜질방 앞에 섰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려는 순간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대로 들어가면 정말 모든 게 끝나는 걸까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문을 열었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제 얼굴을 감쌌습니다. 하지만 그 온기가 제 차가운 마음까지는 녹이지 못했습니다. 접수대 앞에 섰습니다. 하루 묵을 건데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직원이 저를 한번 쳐다보더니 말했습니다. 네. 8,000원입니다. 지갑에서 10,000원을 꺼내 건넸습니다. 거스름돈을 받아들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이게 제 집세인 걸까요? 옷장 앞에 서서 작은 가방을 넣었습니다. 평생 모은 짐이 이것뿐이라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탕 안으로 들어가려다 문득 멈춰 섰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이 너무나 낯설었습니다. 초라하고 피곤해 보이는 노인. 그게 정말 저였을까요? 이대로 무너질 순 없다. 거울 속 제 모습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비록 지금은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지만 아직 제 인생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언젠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믿으며 제 첫날을 시작했습니다. 찜질방에서 며칠을 보내고 나니 돈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혼자 살만한 저렴한 방 없을까요? 부동산 중개소를 찾아가 물었습니다. 어르신, 요즘 세상에 저렴한 방 구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도 한번 알아볼게요. 중개인의 말에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며칠을 돌아다닌 끝에 겨우 한 곳을 찾았습니다. 반지하 작은 방이었습니다. 여기가 내가 살 곳인가? 문을 열자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방은 겨우 5평 정도였습니다. 창문은 작아서 햇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벽지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곳곳에 곰팡이 자국이 보였습니다. 월세는 25만 원입니다. 보증금은 500만 원이에요. 집주인의 말에 잠시 계산을 해봤습니다. 1,500만 원에서 보증금 500만 원을 빼면 1,000만 원. 여기서 월세와 생활비를 계산해보니 2년 정도는 버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는 생각만 해도 막막했습니다. 계약하겠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이것이 제 새로운 현실이 되었습니다. 40년 동안 살았던 가게와 집을 떠올리니 눈물이 났습니다. 짐이라고는 작은 가방 하나뿐이었습니다. 방 한 구석에 가방을 놓고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살림살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처 중고가게에서 겨우 이불과 작은 밥솥을 샀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불을 펴고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니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일자리를 찾아봐야겠어. 결심하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처음 찾아간 곳은 인력사무소였습니다. 제가 일할 만한 게 있을까요? 어르신, 죄송하지만 그 나이면 일 구하기가 힘들어요.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식당이었습니다. 설거지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이고, 어르신. 젊은 사람도 많은데 어떻게 노인을 쓰겠어요? 하루 종일 이곳저곳을 돌아다녔지만 모든 곳에서 거절당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세상에 나 같은 늙은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는 건가?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 휴대폰으로 뉴스를 보다가 우연히 노인 빈곤 문제를 다루는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노인 빈곤율 OECD 1위. 많은 노인들이 생계를 위해 폐지를 줍고 있습니다. 그 순간 번뜩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 나도 폐지를 주워볼까?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거리로 나섰습니다. 처음에는 어디서 어떻게 폐지를 주어야 할지 몰라 헤맸습니다. 어르신 처음이세요? 지나가던 할머니 한 분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네,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부끄러운 마음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기 봐요. 이렇게 끈으로 묶어서 손수레에 실으면 돼요. 할머니가 친절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게 폐지 줍는 법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손수레도 없어서 큰 마대자루를 들고 다녔습니다. 하루 종일 폐지를 주워도 겨우 3,000원 정도. 허리는 아프고 다리는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이라도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생각에 참았습니다. 아이고, 허리야. 쓰레기통을 뒤지다 허리를 굽혔다 펴기가 힘들었습니다. 지나가던 젊은이들이 저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부끄러워 고개를 숙였지만 이내 다시 폐지를 주었습니다. 자존심보다는 생존이 중요했으니까요. 한 달이 지나자 조금씩 요령이 생겼습니다. 어느 시간에 어디를 가면 폐지가 많은지 알게 되었고 고물상 관계자와도 안면을 텄습니다. 병철 씨, 오늘은 좀 많이 주워왔네. 고물상 주인 김 씨가 말했습니다. 네, 오늘은 운이 좋았어요. 웃으며 대답했지만 사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돌아다닌 결과였습니다. 폐지를 팔고 받은 돈으로 라면을 샀습니다. 방에 돌아와 라면을 끓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언제 이런 생활을 하게 될 줄 알았겠나. 라면을 먹으며 문득 아들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쯤 뭐 하고 있을까? 잘 살고 있겠지. 순간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동안 아들은 아무 걱정 없이 살고 있을 거란 생각에 쓴웃음이 났습니다. 이대로 무너질 순 없어. 이를 악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 결심했습니다. 언젠가는 꼭 이 상황을 벗어나리라고. 그리고 아들에게 제 존재를 보여주리라고. 기다려라. 언젠가는 내가 다시 일어설 거야. 주먹을 꽉 쥐며 다짐했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때로는 절망에 빠지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제 안의 작은 불씨가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비록 지금은 폐지를 줍는 노인에 불과하지만 언젠가는 다시 일어서리라는 희망. 그 희망 하나로 저는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습니다. 폐지를 주우러 나간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거리를 돌아다니던 중 문득 익숙한 동네에 들어섰습니다. 아들 집 근처였습니다. 여기까지 왔나? 멈춰서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익숙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제 손주였습니다. 우리 손주. 가슴이 뛰었습니다. 손주는 학교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저도 모르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민수야. 떨리는 목소리로 손주를 불렀습니다. 손주가 돌아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못 알아보는 듯 했지만 곧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할아버지? 민수의 목소리에 놀람이 묻어났습니다. 그래, 할아버지다. 잘 지냈니?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민수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얼마나 컸는지. 할아버지 어디 계셨어요? 아빠가 할아버지 연락 안 된다고 했는데. 민수의 말에 쓴웃음이 났습니다. 그래, 할아버지가 좀 바빠서. 거짓말이 목에 걸렸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손주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민수야.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며느리가 급하게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엄마! 민수가 놀란 듯 쳐다보았습니다. 며느리는 제게 차가운 눈길을 보냈습니다. 아버님, 여기서 뭐 하세요? 그냥 지나가다 우연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수야, 우리 가자. 며느리가 민수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하지만 엄마, 할아버지랑. 민수가 망설이는 듯 했지만 며느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민수를 데리고 갔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히 계세요. 민수의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렇게 손주는 제 앞에서 사라졌습니다. 며느리의 차가운 눈빛, 민수의 안타까운 표정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이제 정말 가족이 아닌가 보다. 중얼거리며 터덜터덜 걸어갔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처음으로 소주를 샀습니다. 평생 술을 멀리했지만 오늘만큼은 마시고 싶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오늘은 좀 마실게. 하늘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소주 한 병을 따고 첫 잔을 들이켰습니다. 쓰디쓴 맛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술 때문인지 마음 때문인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한 잔, 두 잔. 잔을 거듭할수록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어느새 병이 비었습니다. 방 안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그래도 마음의 고통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화장실에 가려다 그만 발이 걸려 넘어졌습니다. 아이고. 바닥에 엎드린 채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눈앞에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오래된 스케치북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어렴풋이 기억이 났습니다. 젊었을 때 그림 그리기가 취미였던 기억. 까마득히 잊고 있었습니다. 힘겹게 몸을 일으켜 스케치북을 집어들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이런. 놀라움에 눈이 커졌습니다. 제가 그렸던 그림들이 나왔습니다. 풍경화, 인물화, 정물화. 미숙하지만 열정이 느껴지는 그림들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림을 좋아했었나? 새삼 깨달았습니다. 문득 그리고 싶어졌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연필을 잡았습니다. 무엇을 그릴지 고민하다 문득 떠오르는 게 있었습니다. 손주의 얼굴이었습니다. 오늘 만난 민수의 모습을 떠올리며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습니다. 손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감을 되찾아갔습니다. 선 하나하나를 그어갈 때마다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얼굴의 윤곽, 눈, 코, 입. 민수의 모습이 종이 위에 서서히 나타났습니다. 민수야. 그림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문득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림 위로 눈물 자국이 번졌습니다. 미안하다. 할아버지가 너무 무능해서.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동안 술에서 조금 깬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아픔은 여전했습니다. 그래도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오랜만에 그림을 그리니 옛 추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난 그림을 그리는 게 좋았지. 미소 지었습니다.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이 재능으로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 이걸로 뭔가 해볼 수 있을 거야. 희망의 불씨가 켜졌습니다. 밤새 그림을 그렸습니다. 손주의 얼굴, 옛 가게의 모습, 아내와의 추억. 온갖 것들을 그렸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연필을 놓았습니다. 피곤했지만 오랜만에 마음이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내일은 뭘 그려볼까? 기대에 부풀어 잠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꿈에서 아내를 만났습니다. 아내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잘하고 있어요.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요. 꿈에서 깨어났을 때 눈가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래, 다시 시작이다. 새로운 결심을 하며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폐지를 주우러 나갔습니다. 이제는 익숙해진 일상이지만 여전히 허리는 아프고 다리는 무거웠습니다. 오늘도 힘내자. 스스로를 다독이며 거리로 나섰습니다. 오전 내내 폐지를 주웠습니다. 때로는 쓰레기통을 뒤지고 때로는 길가에 버려진 상자들을 주워 담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지만 이제는 그런 것에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근처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이곳이 제 쉼터가 되었습니다. 간단히 도시락을 먹고 잠시 쉬었습니다. 이제 좀 그림이나 그려볼까? 주머니에서 스케치북과 연필을 꺼냈습니다. 공원 풍경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무들, 벤치에 앉은 사람들, 뛰어노는 아이들. 그림을 그리는 동안만큼은 모든 걱정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리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할아버지, 저 좀 그려주세요. 고개를 들어보니 한 꼬마 아이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될까? 잠시 망설였지만 아이의 순수한 눈빛에 마음이 녹았습니다. 그래, 앉아보렴. 아이를 벤치에 앉히고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사람을 그리는 거라 처음엔 좀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손에 감각이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제 코가 너무 크지 않게 해주세요. 아이의 말에 웃음이 났습니다. 알았다. 잘생긴 코로 그려줄게. 농담을 주고받으며 그림을 그렸습니다. 조금 과장되게 하지만 아이다운 모습으로 그렸습니다. 큰 눈, 장난기 가득한 미소, 그리고 아이가 원하는 대로 작고 예쁜 코로 그렸습니다. 자, 다 됐다. 그림을 보여주자 아이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우와, 정말 멋져요. 엄마, 이리 와서 봐요. 아이가 엄마를 불렀습니다. 아이 엄마가 다가와 그림을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 정말 잘 그리셨네요. 우리 아이 똑 닮았어요. 그 소리에 주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한 장 그려주세요. 우리 아이도 그려주실 수 있나요? 사람들이 하나둘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당황스러웠지만 이상하게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 네, 그려드리죠. 용기를 내어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1명, 2명. 사람들의 얼굴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각자의 특징을 살려 재미있게 그렸습니다. 때로는 과장되게, 때로는 귀엽게. 사람들은 제 그림을 보고 웃었습니다. 어떤 이는 감탄했고, 어떤 이는 신기해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재능이 있으세요. 이런 그림은 처음 봐요. 정말 독특해요. 사람들의 칭찬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문득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젊었을 때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지만 생계 때문에 포기했던 그 시절. 이제야 다시 그림을 그리게 되다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해가 저물 때까지 그림을 그렸습니다. 처음엔 무료로 그려주다가 나중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이 정도는 받으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걸로 저녁이라도 드세요.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머니에는 그날 번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폐지를 팔아번 돈보다 더 많았습니다. 이게 꿈인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습니다. 꿈속에서 아내를 만났습니다. 여보, 잘하고 있어요. 당신의 재능을 꼭 펼치세요. 아내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새로운 희망을 안고 일어났습니다. 이제 폐지를 줍는 것만이 아닌 그림으로도 살아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해보자. 스케치북을 들고 다시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열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한 아이의 순수한 요청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게 참 신기했습니다. 세상에는 아직 따뜻한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니 앞으로의 삶이 조금은 밝아 보였습니다. 다음 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스케치북과 연필을 들고 벤치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과연 누가 와줄까? 불안한 마음에 손이 떨렸습니다. 한참을 기다리다 첫 손님이 왔습니다. 어제 그림을 그려준 아이의 친구였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그려주세요. 아이의 밝은 목소리에 긴장이 조금 풀렸습니다. 처음에는 무료로 그려주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우와, 정말 재미있어요. 할아버지, 제 친구도 그려주세요. 점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쉬지 않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해가 질 무렵 한 젊은이가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이렇게 재능 있으신데 왜 무료로 하세요? 그 말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내일부터는 조금씩 돈을 받아볼까 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조심스레 돈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1,000원, 2,000원 정도. 사람들은 기꺼이 지불했습니다. 이 정도 실력이면 더 받으셔도 돼요. 할아버지, 너무 싸요. 이건 제 성의예요. 사람들의 따뜻한 반응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공원에 대단한 할아버지 화가가 있대. 캐리커처를 정말 재밌게 그리신데. 주말이 되자 공원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저를 찾는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공원의 할아버지 화가. 어느새 그런 별명이 붙었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그림을 그리다 보니 손이 아팠지만 행복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보람과 기쁨이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제 그림을 받기 위해 줄을 섰습니다. 때로는 1시간 이상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실력이 부족해서. 사람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밤마다 그림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더 빠르고 더 재미있게 그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유튜브로 다른 화가들의 기술을 배웠고 미술책도 구입해 공부했습니다. 이 나이에 새로운 걸 배우다니. 가끔은 지치기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사람들의 웃는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한 달, 2달. 시간이 지날수록 실력이 늘어갔습니다. 이제는 10분 만에 캐리커처를 그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점점 더 잘 그리세요. 와, 이번엔 더 재밌어요. 사람들의 반응도 점점 좋아졌습니다. 그에 따라 수입도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이제 배지는 안 주워도 되겠어. 그날 밤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제 그림을 SNS에 올렸다고 합니다. 그 후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할아버지, 인스타에서 보고 왔어요. 유튜브에서 영상 봤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주말이면 수백 명의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유명 연예인이 제 그림을 받으러 왔던 것입니다. 할아버지, 팬이에요. 제 그림도 그려주세요. 연예인의 방문 소식이 퍼지자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TV 방송국에서 취재 요청도 왔습니다.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지만 용기를 내어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70세가 넘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신 거네요. 네, 늦었지만 제 꿈을 찾은 것 같아요. 방송이 나간 후 상황은 더욱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유명인들이 줄을 이어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 제 팬 사인회 때 같이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전시회에 초대하고 싶은데 와주실 수 있나요? 수입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제는 한 달 월세를 하루 만에 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꿈인가? 가끔 이 모든 게 현실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였습니다. 밤하늘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전과 달리 당당해졌고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인생에 대한 희망이 생겼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더 멋진 그림을 그려야지. 새로운 다짐을 하며 붓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었습니다. 늦은 나이에 찾은 새로운 꿈, 그리고 그 꿈을 향한 도전.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되면서도 설렜습니다. 어느 날 한 중년 신사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갤러리 큐레이터입니다. 할아버지의 작품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제 그림이 갤러리에 걸릴 만한 작품이라니요? 제 그림이요. 그저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려고 그린 건데. 제 말에 큐레이터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술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 며칠 후 저는 갤러리를 방문했습니다. 하얀 벽에 걸린 현대 미술 작품들을 보며 긴장했습니다. 정말 제 그림이 여기에 걸릴 수 있을까요?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할아버지의 작품은 독특한 매력이 있어요. 현대 사회의 모습을 유쾌하게 풍자하고 있죠. 한 달 후 제 첫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길거리에 웃음을 그리다 김병철 작가전. 전시회 당일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미술평론가들, 컬렉터들, 그리고 제 그림을 받았던 사람들. 김병철 작가님의 작품은 현대인의 고독과 그 속에서 피어나는 유머를 절묘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평론가의 말에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날 밤 제 그림 하나가 경매에 붙여졌습니다. 시작가는 100만 원. 하지만 경매가는 계속 올라갔습니다. 500만 원, 700만 원, 1000만 원. 최종 낙찰가는 1500만 원. 제 가게가 철거될 때 받은 보상금과 같은 금액이었습니다.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그날 밤 하늘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전시회 이후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현대 캐리커처의 대가라는 타이틀이 붙었습니다. 유명 인사들이 제 그림을 사기 위해 줄을 섰습니다. 정치인, 연예인, 스포츠 스타들. 김병철 작가님, 제 초상화를 그려주시면 안 될까요? 다음 앨범 커버를 선생님께서 맡아주셨으면 해요. 수입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한 달에 수천만 원을 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성공이 저를 행복하게 했을까요? 물론 기뻤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공허함도 느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뭘까? 밤마다 고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편지를 받았습니다. 발신인은 제가 처음 그림을 그려준 그 아이였습니다. 할아버지, 저 이제 미술학원에 다녀요. 할아버지 덕분에 제 꿈을 찾았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명예나 돈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영감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종종 길거리로 나가 무료로 그림을 그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젊은 아티스트를 위한 장학금도 만들었습니다.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저처럼 인생 막바지에 꿈을 이룰 수도 있어요. TV 인터뷰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한 대가가 아닌 희망의 메신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게는 가장 큰 명예였습니다. 성공의 정점에 올랐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아들에 대한 서운함과 분노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아버지?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동시에 두려웠던 그 목소리였습니다. 그래, 너가 웬일이냐? 최대한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했어요. 이제 모시고 싶습니다. 아들의 목소리에 죄책감이 묻어났습니다. 순간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기쁨, 분노, 아니면 허무함. 무엇이라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 그래.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실 수 있으세요? 아들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이제 내가 우위에 설 수 있구나.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복수. 그동안 꿈꿔왔던 그 순간이 드디어 온 것입니다. 그래, 내일 저녁에 집으로 오너라.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고급 아파트. 이제 제가 이룬 성공을 아들에게 보여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때가 왔구나.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제가 원하는 것일까요? 복수로 얻을 수 있는 게 정말 있을까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일 있을 만남에 대한 기대와 불안이 교차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왔구나. 깊은 숨을 내쉬고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아들 가족. 아들, 며느리, 그리고 손주 민수. 아버님. 며느리가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들어오거라.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아들 가족이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들의 눈이 점점 커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아들이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150평 펜트하우스, 호화로운 인테리어, 그리고 벽면 가득 걸린 제 작품들. 이게 다 네 아버지가 이룬 거다.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들 가족의 표정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변했습니다. 특히 며느리의 얼굴에 당혹감이 역력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아들이 중얼거렸습니다. 앉아라. 이야기나 하자. 소파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아들 가족이 조심스레 소파에 앉았습니다. 손주 민수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할아버지, 이 그림들 다 할아버지가 그린 거예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그래, 할아버지가 그린 거란다.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해요. 할아버지 유명한 허가세요? 민수의 천진난만한 질문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래, 요즘 사람들이 할아버지 그림을 좋아해 주시더구나. 아들과 며느리는 여전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후회와 부끄러움, 그리고 약간의 질투가 보였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정말 죄송합니다. 그때 저희가 너무 경솔했어요. 아들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분노, 서운함, 그리고 이상하게도 연민. 그래,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의외로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제라도 저희가 아버님 잘 모시겠습니다. 며느리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순간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제 와서 날 모시겠다고? 괜찮다. 난 여기가 좋구나.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들 가족의 표정이 당황으로 변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흔쾌히 승낙할 거라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아버지... 아들이 말을 꺼내려 했지만 제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이제 와서 그럴 필요 없다. 난 이대로 살겠다. 그 말을 끝으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이제 복수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상한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아들 가족의 눈빛이 불안과 기대로 흔들렸습니다. 자, 이제 할 말은 다 했나?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아들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저희를 용서해 주실 수 없을까요? 앞으로 정말 잘 모시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폐지를 줍던 날들, 찜질방에서 보낸 밤들, 그리고 그림을 그리며 느꼈던 희망. 깊은 숨을 내쉬고 입을 열었습니다. 보다시피 난 이제 너희가 필요 없구나. 내 인생에서 사라져 주렴. 아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며느리는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고
손주 민수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 제발요. 아들이 무릎을 꿇으며 애원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묘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한때 그토록 원했던 장면이었는데 왜 이렇게 공허한 걸까요? 일어나라. 그렇게 해서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럼 저희가 어떻게 해야? 며느리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연 이들에게 무엇을 바라는 걸까요? 복수? 용서? 아니면 그저 잊어버리는 것? 너희에겐 1원도 줄 생각 없다. 당장 나가라. 결국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 가족의 표정이 절망으로 변했습니다. 그들은 제 재산을 노리고 온 것일까요? 아니면 진심으로 화해를 원한 걸까요? 할아버지, 민수가 울먹이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순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민수야, 너는 좋은 어른으로 자라거라. 내 부모와는 달리. 민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아들 가족이 천천히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들이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버지. 언젠가 용서해 주실 날이 오길 바랍니다. 문이 닫히고 집안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제서야 긴장이 풀렸는지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몰려왔습니다. 후련함, 아쉬움, 아니면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 그리고 마치 오랜 병이 나은 것처럼 몸과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하늘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 때구나. 천천히 일어나 작업실로 향했습니다. 새 캔버스를 꺼내 이젤 위에 놓았습니다. 붓을 들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무엇을 그릴까? 과거의 아픔, 현재의 성공, 아니면 미래의 꿈. 잠시 후 붓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선 하나하나에 제 인생이 담겼습니다. 폐지를 줍던 초라한 노인의 모습, 공원에서 그림을 그리며 웃던 순간, 갤러리에 걸린 제 작품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그림을 그리고 있는 저의 모습까지. 모든 것이 어우러져 하나의 큰 그림이 되어갔습니다. 이것이 나의 인생이구나. 중얼거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동안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문득 시계를 보니 새벽 3시였습니다. 완성된 그림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정한 나의 시작이구나. 피곤했지만 가슴은 뜨거웠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될까? 어떤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될까? 기대감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창문을 열어 새벽 공기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참 묘하구나. 끝이라고 생각했던 순간이 새로운 시작이 되다니. 이제 저는 새로운 인생을 향해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늦은 나이에 찾은 새로운 꿈, 그리고 그 꿈을 향한 열정. 앞으로 제 인생에 어떤 놀라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되면서도 설렜습니다. 그렇게 저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한때는 복수심에 불탔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제가 겪은 이 모든 일들이 여러분에게 작은 깨달음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결코 한순간에 끝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말고 자신의 가치를 믿으세요. 저는 이제 매일 아침 새로운 그림을 그리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때로는 공원에 나가 사람들의 모습을 스케치하기도 하고 갤러리에서 전시회를 열기도 합니다. 아들 가족과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들과는 완전한 용서까지는 아직 시간이 필요하지만 손주 민수와는 가끔 만나 그림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찾은 제 재능은 단순히 성공을 넘어 제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 주었습니다.
이제는 그림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자신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는 용기입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생에 작은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자신만의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나갈 수 있기를. 이제 저는 새 캠퍼스 앞에 섭니다. 내일은 또 어떤 그림이 펼쳐질까요? 그 기대와 설렘으로 오늘도 붓을 듭니다. 인생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성장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아름다운 그림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